개경과 남경의 도자문화. 글쓴이 장남원. 개경과 남경이 고려시대 도자문화에서 중요한 이유. 고려시대 수도였던 개경을 중심으로 한 경기 황해도 일원, 즉 남경 일대는 우리나라 유업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고려 초 이 지역은 중국의 새로운 도자기 제작 기술을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청자와 백자를 생산하기 시작한 곳이며, 고려 중기에도 지역 내 여러 곳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업이 이루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 일원은 남경을 비롯한 국가의 주요 도시와 기관들이 집결해 있어 왕실과 관료, 상업 및 사찰 관련 등 다양하고 풍부한 도자기 소비처가 집중된 곳이다. 특히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 가마터와 소비 유적 출토품들은 최대의 수요처인 왕도 개성과 주변 도시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개경시 개풍군 고남리의 안릉과 양릉, 영릉리의 명릉, 판문읍의 영릉, 선정리의 경릉, 경기도 장단군 장도면의 장릉과 두메리의 지릉, 강화의 성릉 같은 왕릉은 물론 강화도 최항의 묘나 경기도 양평 매월리 등지에서는 다양한 질과 형태의 고려 청자가 중국산 백자, 국산 도기 등과 함께 출토되고 있다. 또 청자가 출토되는 사찰 유적으로는 개성시 판문군 선정리 불일사와 경기도 안성 봉업사지, 여주 원향사지, 여주 고달사지 등이 있다. 그 밖에도 개성시 해선리, 방직동, 선죽동, 운학동과 개성시 판문군 진봉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화리, 경기도 파주시 해음원지 등에서 생활유적으로 많은 양의 도자가 출토되었다. 자기의 시작, 새로운 기술의 진원지. 고려시대 자기의 제작과 사용은 우리나라 도자기 발달사에서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미 삼국시대 이래 중국의 청자나 백자, 흑유자 등이 유입되기 시작하여 통일신라시대에는 당, 5대의 청자와 백자를 국산 도기류와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즉, 왕궁터나 주요 사찰 등 발굴 유적을 통해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축적해온 자기 문화에 대한 경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래품 자기를 사용하는 것과 기술을 익혀 스스로 만드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10세기 자기 가마터 가운데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에서는 왕실 종묘에서 사용한 청자였음을 알려주는 청자 파편들이 나왔다. 또한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묘지에서는 중국 월주의 도자 기술이 국내에 이식되면서 자개업이 속도를 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처음 자기가 만들어지던 이때 생산품의 절반 이상이 차를 마시거나 끓일 때 쓰는 발이나 주자 같은 것이었다. 아마 국내에 차가 유입되면서 고려의 왕실 의례나 여러 행사 등에 자기의 수요가 생겨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뿐만 아니라 청자에 이어 고려 백자 역시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달했는데, 백자는 중국 북방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방산동이나 용인 서리 요지에서는 초기에 주로 청자를 생산하다가 이어 청자와 백자를 함께 만들고 그 다음 백자 위주로 옮겨가는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남경 지역 유업의 주요 성과로는 우리나라 도자기에서 상감 기법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고려자기의 상감 기법은 12에서 13세기에 걸쳐 전성기를 맞지만 그 시작은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에 남경과 개경 인근의 가마들에서 비롯되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예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는 시흥 방산동 묘지에서 장구의 몸체에 문양을 새기고
파인 부분에 다른 색의 흙을 메워 넣은 것이었다. 또 다른 상감 방법도 나타나는데 기물의 몸체 표면에 철분이 많은 흙을 입힌 후 무늬를 그려 긁어낸 뒤 그 위에 고령토로 다시 메우는 방법이다. 이는 용인 서리유지 출토 백자 장고 파편에서 보인다. 이처럼 고려 초 10세기 전반에 경기와 황해도 일대, 즉 남경 일대를 중심으로 청자와 함께 백자를 제작했다. 상감, 철화 등의 기법 역시 이 지역에서 먼저 시도되어 훗날 강진, 부안 등 고려 중기 요업의 기초를 이루었다. 왕실 관련 유적 도자기. 고려 왕실에서는 가래와 같은 규범에 따라 왕태후 책봉, 왕태자 책봉, 왕태자 측명 입부의 등 왕실의 주요 의례를 치렀는데 이때는 태묘, 별묘 및 경령전 등에 고했다. 왕실의 가래를 위한 기물을 만들었던 대표적인 가마로는 황해도 배천군 원산리 요지가 있는데 발굴조사에서 992년과 993년에 해당하는 고려 종묘 제사용 청자 파편들이 수습되었다. 또 자기로 만든 보괴 같은 제기들이 시흥 방산동 요지에서도 발견되었다. 고려의 왕도인 개경은 강화도로 천도했던 시절을 제외하면 태조 2년 이래로 계속 고려의 도읍이었다. 따라서 최상급 소비지였던 고려 궁궐터에서 출토되는 수많은 유물은 고려의 문화 수준을 보여주며 특히 각종 자기류는 고려시대의 도자 문화를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임금들의 초상을 보관하던 경령전 구역에서는 개경과 남경 인근 가마터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초기 청자류가 소량 출토되었는데 발이나 접시류의 구반 바닥에 못이나 송곳 같은 도구로 쪼아 상식국이나 상약국 등을 암시하는 글자들을 새긴 것들이 있어 10세기경 경기 일대에 생겨난 자기가마들의 수요자를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고려 왕궁에서는 강진이나 부안 등지에서 제작된 비색의 자기 사용이 차츰 증가했다. 특히 차 마시는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무리 구반들은 비색에 가까운 유색과 치밀하고 두꺼운 유양면이 특징이다. 이는 고려의 자기 기술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11세기 전반 이후 환원 번조법을 통한 비색 자기 생산이 증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대로 강진, 부안 등지의 대규모 요장에서 생산되어 백길로 개경과 남경 일대로 운송된 것이다. 한편 다래용으로 추정되는 잔 받침과 잔이 출토되었는데 의뢰의 종류와 사용자 등에 따라 잔과 잔탁을 구분지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위계가 높은 인물이 잔탁을 바쳐 잔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류의 용례와 위상을 통해서도 왕궁 내 건물터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다. 궁성 서북 지역에서는 최고급 청자와 조질뿐만 아니라 중국 도자도 출토되었다. 음각, 양각, 압출양각, 상감, 태화 등 고려 중기의 다양한 장식 기법으로 만든 전반적으로 양질의 청자들이 중심을 이룬다. 이것들은 강진 요장의 초기 단계 청자에서 보이는 백색의 내화토 받침을 받쳐 구운 비색의 완들로 음각국 당초문이나 파도문을 그렸다. 그 밖에 번조 받침 가운데 가장 고급에 속하는 규석 받침을 사용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고려 중기에 새로 등장한 양각 연판문 발과 접시, 음각 앵무문 발, 압출 양각발과 접시류, 상감기법과 압출기법이 함께 사용된 접시, 양각문 병, 태화문 뚜껑 등도 수습되었다. 또 경령전 주변에서도 대체로 양질에 속하는 도자기들이 발견되었다. 세밀한 음각용문이 장식된 접시, 양각 엄판문이 조각된 기물 파편, 압출양각 운항문 파편 등은 전형적인 고려 중기의 고급품들에서 볼 수 있는 문양이다.
장식기법으로는 양각, 압출양각, 상감, 퇴화 등과 향로 내지 그릇받침의 밑바닥으로 보이는 파편도 출토되었다. 상대적으로 음각문의 비중은 드물고 봉황문으로 추정되는 접시 파편 등이 있다. 특히 궁성지 서북편 지역 출토품 가운데는 고려 명종의 지릉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상감문이 발이 확인되었다. 규석받침을 받쳐 구운 고급품이 대부분이었다. 발과 접시, 완 등이 대종을 이루며 그 외 잔, 잔뚜껑, 잔탁, 주자, 병 등 차나 술 등 음료용기로 추정되는 기물이 많다. 또 매우 희귀한 청자투각 의자 파편도 출토되어 건물의 위상을 보여준다. 한편 고려시대의 소비유적 가운데 고급 자기류가 많이 발견된 곳으로는 파주 해음원지가 있다. 해음원에는 불당, 원, 창고, 주방 등을 모두 갖추었고 법당을 중심으로 사찰과 원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훗날 국왕의 남경 행차를 대비하여 별원을 조성하게 되었다. 해음사 신창기의 기록에 따르면 행궁의 조성은 1122년 이후로 추정된다. 이후 1144년 인종과 왕비의 후원에 힘입어 12세기 중반경 해음원은 가장 융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는 12세기부터 13세기에 고급 청자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중국산 자기가 포함되어 있다. 고려시대 청자 중에는 태토와 유학이 정제되고 굽 바닥에 규석 알갱이를 잘게 부서 곱게 받친 고급품이 대부분이었다. 종류는 완, 대접, 접시, 발, 잔, 뚜껑, 베개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 중에는 식기류인 완, 대접, 접시가 많다. 무늬 없는 청자가 대부분이지만 음각, 양각, 상감, 백퇴화 등 다양한 기법이 사용되었고 문양으로는 앵무문, 포도문, 번개문, 국화문 등이 보인다. 개성 궁궐터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강진상 고급품들이 많아 해음원의 위세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고려 청자와 함께 출토된 자기 중에는 중국 송대 정효나 경덕진 백자, 하남성 일대에서 제작된 교태 자기 등이 포함되어 고려 청자를 주로 사용하면서 소량의 중국산 수입 자기를 함께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 개경과 가장 가까운 남경의 왕실 관련 시설에서는 개경과 별 차이 없는 고급 자기가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남경 지역 사찰 출토 자기. 고려시대 개경과 남경 지역에는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다. 그 가운데 북한산에 위치한 삼천사 인근에서는 11세기 대지국사 법경의 비석 파편과 유물이 발굴되어 고려 전기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찰의 도자기를 볼 수 있었다. 법경은 고려 왕실의 왕사와 국사를 역임했고 현종 때에 현화사를 창건하여 고려 전기, 법상종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경대사 부도전의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지함에서는 고려시대 청자와 백자, 흑갈 유도자 같은 식이 중국의 수입산 자기류 등이 수습되었고 대자함 주변과 부속 건물지 주변을 중심으로 발견되었다. 안성 봉업사는 10에서 12세기에 번성한 사찰로 총 21개소의 건물지와 부속시설 등이 대부분 고려시대의 것으로 밝혀졌다. 출토 도자료도 고려 청자가 대부분이고 비색의 양질 청자들도 양각 접시, 연판문 대접 등이 있다. 청자의 제작지는 강진이나 부안이 아닌 남경 일대 도요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함께 출토되는 백자류는 중국산이었다. 764년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고달사는 고려 초기 3대 선원의 하나로 꼽혔던 사찰로 966년, 광종 17년 원종대사 입적 이후 문헌 기록이 간략하게 처리됨으로써
10세기 말에 쇠퇴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토 유물은 고려 초기에 연화문, 보상화문, 귀목문 와당, 귀면화, 당초문, 귀목문 암맥사, 고달사라고 새겨진 기와 등 기와류가 다량 출토되었으며 자기류는 각종 고려 청자와 고려 초기 분청사기류가 다소 출토되었다. 그 가운데 청자 화형 잔탁, 청자 원앙편 등 고려 청자들은 질이 매우 좋고 비색을 띤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고려시대의 사찰이 절정을 이루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원양사지는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원부리에 있다. 증효대사 탑비에 의하면 선종 계열의 사찰로 늦어도 9세기경에 건립되었고 12세기부터 13세기를 거치면서 폐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적지 않은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그 가운데 전형적인 고려식 어골문 기와와 귀목문 기와, 그리고 국내산 청자 및 수입산 백자류가 함께 수습되었다. 청자 중에는 유색이 짙고 양강문의 내용이 특이한 것들이 여러 점 있어 봉업사지의 경우처럼 남경 권영 내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에서는 오리형 연적의 파편과 모란문이 양각된 소형 접시 등 고급 강진산 자기류가 중국 경덕진산 백자와 함께 발견되었다. 고분에 부장된 자기들. 고려시대에는 석실묘, 석광묘, 석관묘 등의 분묘가 왕릉, 귀족과 호족, 불가의 화장 등으로 축조되었고 민간의 호족과 부유층, 농민의 분묘로는 토광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려 무덤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계층과 성별의 차이가 있으나 금속, 도자, 직물류, 동전 등으로 구성된다. 경기도 장단군 장도면에 위치한 인종의 무덤인 장릉에서는 청자 과형병, 투합, 무문합, 국화형합 등이 황통 6년, 즉 1146년이라 표기된 인종의 시책과 함께 출토되었는데 형태와 유색 등 제작 기술과 조형미가 뛰어나 전성기 청자의 대표적인 예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과 같은 유형의 청자가 실제로 강진 사당리 요지에서 다수 출토되고 있어 부장용품과 일상용기의 특별한 구분은 없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강진 내에서도 가장 고급품을 굽던 가마터에서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현재 사당리 7호 요지가 유력하다. 문공유의 묘에서도 여러 점의 도자기가 출토되었다고 전한다. 묘주 문공유가 작고한 1159년을 기준으로 함께 묻힌 고려 도자기의 제작 연대를 1159년 전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926년 당시 일본인 학자 노모리게는 문공유의 묘지와 청자삼강 보화문안 1점, 청가상강 국화문 접시 1개, 백자 봉수수주 1점, 백자 양각 당초문 수주 1점, 백자 양각화 문흥구안 1점, 청동 팔릉 원권 소문경 1점 등이 석관에서 발견되었다고 기록했다. 경기도 개풍군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유물들 가운데 상감화는 내면 전체에 역상감의 보상당초문이, 내면 중앙에는 화판을, 외면에 국화문이 섬세하게 상감되었다. 지금까지 개경과 남경을 둘러싼 지역의 도자기 소비 현황을 살펴보았다. 개경을 중심으로 한 경기 일대의 많은 소비처에서 출토된 자기류를 통해 인근 지역에 생산지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남경 지역이 가지는 도자사적 의미는 국내 최초로 청자와 더불어 백자를 완성하고 상감기법 등 새로운 조형 방법을 시도했다는 데 있다. 국가적 수요품으로서의 절실한 요구 아래 제작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왕조의 다양한 의뢰와 요구에 맞춰나갔던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초기에는 국가적 목적에서 요장의 운영이 이루어지다가
차츰 강진, 부안 지역 요업이 활성화되면서 지방 수요품을 생산하는 성격으로 변화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청자의 쓰임은 다양했다. 분묘는 물론 사찰, 관아, 궁궐 등 생활 유적지에서 출토된 청자는 신분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 질의 차이를 보인다. 가마터 조사에서도 같은 지역 내의 가마라 하더라도 고급 용품을 제작하던 중심적인 가마와 평범한 생활용품을 생산하던 가마가 별도로 존재하여 계층별 수요에 따른 차별 생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강진과 부안 등 기술이 집약된 대규모 생산지에 고급품 제작이 증가하면서 남경 일대 지역의 요장에는 변화가 생긴다. 가마 규모가 작아지고 생산품의 질도 낮아졌다. 특히 한국식 해무리 구반의 생산 단계에서 강진의 약 50여 곳에서 일정한 품질의 제품이 생산되던 것에 비하면 경기 지역의 생산품들은 전체적으로 질이 떨어지면서 백자 위주로 바뀌는데 용인 보정리나 안양 석수동 등의 예에서 보듯 지역의 수요에 맞는 청자와 백자들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존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재정비하고 백자 위주의 생산 방식으로 바꾸어 일정 기간 명맥을 유지하면서 한동안 남부 지역의 청자, 중부 지역의 백자 제작으로 구도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강진, 부안을 중심으로 청자 요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경기 일원의 가마에서는 일정 기간 국가용 제기를 생산하여 개경과 남경 일대의 수요를 감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 지역에 있던 봉업사지나 원향사지, 고달사지 등의 주요 사찰터, 분묘 등 고려 중기 이후의 다양한 소비처에서 발견되는 청자 중에는 강진이나 부안 같은 고급 청자 생산지 제품들과 다른 지역의 청자들이 섞여 혼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기록에 나타난 요지들의 실체를 방증하는 것으로 고려 중기 이후 경기 일원에서도 남부지방의 영향을 받아 청자 요업이 새로 재개되는 것을 보여준다. 대개는 강진이나 부안 생산 청자의 조형과 제작 방법을 비교적 충실히 재현했지만 제 작품의 질은 강진이나 부안에 못 미쳐 남부지방이 국가의 중심적 요업 생산지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개경을 둘러싼 과거의 첨단 요장들은 지방 수요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성격이 변해간 것으로 이해된다.